손흥민 나라를 넘어 축구에 미친 한국. 방한하는 해외 스타들이 말하는 특별한 이것. 영국 디 애슬레틱은 지난 2일 한국 시간 손흥민과 토트넘 호스퍼의 인기는 한국에서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손흥민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손흥민의 입국 현장부터 한국에서의 그의 인기를 집중 조명했다. 토트넘은 지난달 28일 일본 투어 종료 이후 곧바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수많은 팬들이 2년 만에 방한한 토트넘의 선수단을 환영하기 위해 공항에 운집했다. 토트넘 선수단이 입국장을 빠져나올 땐 큰 함성과 함께 환호하며 그들을 환영했다. 단연 가장 큰 인기를 구가하는 선수는 손흥민이었다. 2015년 여름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매 시즌 맹활약을 펼치며 토트넘의 아이콘이자 살아있는 레전드가 됐다. 또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며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로 등극했다. 인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영국 런던에선 매 경기 토트넘의 홈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수많은 한국 팬들이 경기장을 찾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메가스토어에 입장하면 손흥민의 유니폼이 가장 먼저 진열되어 있다. 경기장 어느 곳을 가도 한국어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팬들의 관광 명소가 된 지 오래다. 이번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도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오픈 트레이닝 및 팀 K리그 바이에른 뮌헨과의 쿠팡 플레이 1경기와 2경기가 단 하루 만에 매진됐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이미 수많은 팬들은 토트넘의 새 시즌 유니폼을 입고 돌아다닌 모습을 경기장 내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손흥민의 인기에 과거 토트넘에서 등번호 7번을 달고 뛰었던 오시 아르딜레스는 디 애슬레틱과 인터뷰를 통해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디에고 마라도나가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을 때 라며 손흥민의 한국에서의 인기를 비교했다. 이어 마라도나가 전성기 시절엔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그랬다. 그것이 유일한 비교라고 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과거 토트넘 주장이자 현재 클럽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레들리 킹도 이번 투어에 참석했다. 그 역시 디 애슬레틱과 인터뷰에서 2년 전 우리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손흥민이 그의 고향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상상하기 어렵다. 나는 잉글랜드에서 데이비드 베컴과 함께 했을 때와 비교가 된다. 아마 그게 가장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 애슬레틱은 손흥민은 한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축구 선수이며 아시아가 배출한 최고의 선수다. 겸손하고 스캔들 없는 인격으로 한국에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손흥민은 팀 K리그와의 친선전을 앞두고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앉아 수십 대의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을 가릴 만한 상황에서 손흥민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이것이 그에겐 일상적인 일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흥민은 역대급 쿠팡 플레이 시리즈 열기를 기록하며 아시아 투어를 마무리하게 됐다. 손흥민은 팀 K리그와의 맞대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며 자신의 기량을 증명했고 뮌헨을 상대로는 김민재와 첫 맞대결을 펼치며 큰 관심을 끌었다. 한국 투어를 마무리한 토트넘은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 다가올 2024에서 25시즌을 준비할 예정이다. 김민재 인기 미쳤다. 뮌헨이 한국에 방문한 이후 팬클럽 1000개 생겼다. 독일 매체 스포르트1은 1일 이하 한국 시간 바이에른 뮌헨의 첫 투어는 김민재의 고향인 한국에서 시작된다. 김민재는 이미 한국에서 스타다 라고 보도했다. 바이에른 뮌헨의 CFO 마이클 디더리치는 한국은 매우 흥미로운 시장이다. 역동적이고 젊고 혁신과 기술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 라며 이번 한국 투어는 김민재의 배경을 봤을 때도 매우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 모두에게 윈윈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김민재는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가 출전하는 매 경기가 주요 뉴스에서 보도될 정도로 가치가 높다. 그는 한국에서 아이콘이다. 라고 덧붙였다. 김민재의 인기는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상당하다. 그는 김민재가 합류한 이후 1000개 이상의 팬클럽이 새로 등록했다. 이건 김민재 덕분이다. 라고 언급했다. 김민재의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은 오는 3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과 2024 쿠팡 플레이 시리즈 2경기를 치른다.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은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900년 창단 이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지난달 30일 먼저 한국에 들어왔던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 트레이닝복을 입고 입국장에 등장해 직접 손님 맞이에 나섰다. 김민재는 뱅상 콤파니 감독, 토마스 뮬러 등과 일일이 손을 맞잡고 가볍게 포옹하며 한국 방문을 환영했다.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은 좌우에 각각 구단 로고와 태극기가 박히고 가운데에 코리아라고 적힌 붉은색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며 한국 팬에게 첫인사를 건넸다. 본 경기에 하루 앞선 2일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오픈 트레이닝을 통해 팬과 먼저 만난다. 김민재를 비롯한 토마스 뮬러, 주앙 팔리냐 등 바이에른 뮌헨 간판 선수들은 4일 오후 아디다스 강남 브랜드 센터에서 토크쇼를 갖고 팬들과 소통하며 사인회와 기념 촬영 등 팬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이번 바이에른 뮌헨 방한으로 손흥민 김민재 맞대결이 성사됐다. 토트넘 시절 손흥민의 환상의 파트너 해리 케인과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케인을 비롯해 다요 우파메카노, 킹슬리 코망, 마테이스 더 리흐트, 알폰소 데이비스 등은 이번 일정에 나서지 않는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떨쳐내기 위해 어느 때보다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다. 그 덕분인지 최근에는 프리시즌 경기서 주장 완장을 찰 정도로 팀 내 비중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 매체 TZ도 김민재는 새로운 사람 같다. 아쉬웠던 바이에른 뮌헨 데뷔 시즌을 보낸 김민재는 다시 한번 괴물이 됐다. 외모와 경기장에서의 모습이 모두 달라졌으며 그는 프리시즌 직전 짧은 머리와 함께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훈련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라고 전했다. 이어 김민재는 콤파니 감독과도 잘 어울린다. 콤파니 감독은 훈련 도중 김민재의 경합을 본 뒤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또한 독일어로 지시를 내리는 모습도 보였다.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을 관찰하는 수뇌부 역시 김민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배고픈 수비 괴물이 돌아왔다. 라며 칭찬했다. 훈련을 진두지휘하던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를 향해 좋아를 외쳤다. 바이에른 뮌헨도 이 부분이 인상 깊었는지 구단 공식 채널에 공유하면서 김민재의 달라질 비중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민재는 2022에서 23시즌을 앞두고 나폴리에 합류했다. 그리고 곧바로 주전 자리를 꿰찼다. 빠른 스피드와 강력한 신체 조건, 뛰어난 수비력을 갖춘 김민재는 이탈리아 최고의 수비수로 거듭났다. 김민재는 해당 시즌 모든 대회에 45경기에 출전해 2골 2도움을 기록했다. 나폴리는 그의 활약에 힘입어 33년 만에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했고 김민재는 시즌이 끝난 뒤 세리에 A 최우수 수비수상을 받기도 했다. 곧바로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에게 군침을 흘렸다. 이적료 5천만 유로로 김민재 영입에 성공했다. 김민재는 시즌 초반 나폴리에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김민재는 경쟁자인 마티아스 더 리흐트와 다요 우파메카노가 부상을 당한 4위 팀의 주전 자리를 꿰찼다. 그런데 겨울 이적 시장을 기점으로 변화의 기류가 생겼다. 김민재는 아시아 축구연맹 AFC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참가를 위해 한국 국가대표팀에 합류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은 토트넘 최악의 수비수라 평가받는 에릭 다이어를 영입해 김민재의 공백을 메우려 했다. 축구 팬들은 다이어가 김민재를 밀어내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다이어는 투엘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아시안컵에서 돌아온 김민재를 밀어내고 주전 자리를 차지했다. 자연스레 김민재는 벤치 신세로 전락했다. 그러던 중 김민재에게 기회가 왔다.
다이어와 함께 좋은 호흡을 보이던 더 리흐트가 부상을 당했고, 김민재는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UCL 4강 1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선발 출전했다. 오랜만에 중요한 경기에서 나온 선발 출전 기회였다. 하지만 김민재는 이 경기에서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 이 실점의 원흉이 됐고 바이에른 뮌헨은 2-2 무승부를 거뒀다. 경기 후 투엘 감독은 김민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어서 바이에른 뮌헨은 2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1-2로 패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결국 김민재는 결승 진출 실패의 원흉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다. 덕분에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이적설이 돌았다. 친정팀 나폴리와 인터밀란이 김민재 영입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민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투엘 감독이 나간 뒤 콤파니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 그리고 콤파니 감독은 김민재를 신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바이에른 뮌헨 수뇌부 역시 김민재의 잔류를 희망했다. 절치부심한 김민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고 있다. 새로운 시즌에 앞서 짧게 머리를 잘랐다. 여기에 독일어까지 배우면서 선수들과 소통에도 신경을 쓰는 등 새 시즌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3. 시프스, 라이브, 오형규, 손흥민. 다음은 양민혁,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바라본 유럽파, 코리안 리그.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직접 지도했던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 선수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전했다. 토트넘 호스퍼는 3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쿠팡 플레이 시리즈 2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1-2로 패했다. 전반 시작과 동시에 뮌헨의 벼락같은 선제골이 터졌다. 전반 4분 비카리오 골키퍼의 패스 미스가 나왔고 그나브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도비치에게 공이 흘렀다. 비도비치는 침착하게 마무리했다. 이후에도 뮌헨이 경기를 주도했다. 뮌헨은 후반 이른 시간 추가골까지 만들었다. 후반 11분 빠르게 공격이 진행됐고 문전으로 쇄도한 고레츠카가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었다. 토트넘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후반 21분 포로의 환상적인 중거리 골이 나왔다. 하지만 더 이상의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뮌헨의 승리로 끝났다. 경기 종료 후 기자회견에 나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상당히 어려운 경기였다. 열흘 동안 투어를 진행하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했다. 이 때문에 체력적으로 선수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새 시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반전 선수들의 몸 상태가 무거웠지만 남은 기간 잘 준비하면 시즌이 개막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고 소감을 전했다. 토트넘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중원 조합을 바꿨다. 메디슨, 그레이가 나가고 베리발, 비수마가 투입됐다. 이후에는 디바인을 비롯해 무어, 돈리 등 새로운 얼굴들이 대거 들어왔다. 이들의 경기력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을 받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반적으로 선수들을 평가하는 건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강도 높은 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정확한 경기력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뮌헨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전에는 지쳐있는 선수들을 빼고 새로운 선수들을 투입했는데 베리발, 디바인 등 어린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생각한다. 고 설명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투어 기간 선수들의 포지션을 실험했다. 쿨루셉스키는 최전방에 배치됐고 스킵은 센터백으로 뛰기도 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은 언제든지 제 포지션이 아닌 곳에서 뛸 때도 있을 것이다. 이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분명 긍정적인 요소를 찾았다. 스킵, 돈리 등도 원래 뛰는 포지션이 아닌 다른 위치에서 뛰었는데 가능성을 보였다. 계속 실험을 통해 점검하고 시즌 개막까지 준비해야 될 것 같다. 고 언급했다.